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잘 도울 수 있을까?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. 당연히 남한은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지혜도 필요합니다. 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. 자, 우리 동족인 북한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도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북한 돕는 문제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때로는 이 간단한 비유가 문제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친척 가운데 아주 좀 못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.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사치를 일삼고 칼과 각종 무기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실제로 그 무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.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다 앵벌이로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좀 하려고 하면 폭력을 가하거나 방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. 자, 이 비유가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 친척인 이 사람과 이 가족을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?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지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뭐 좌파든 우파든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첫째, 친척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친척의 자녀들은 잘못이 없죠.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먹고 입는 것,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,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것, 이런 것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. 둘째, 내가 준 돈이 그 친척의 사치품이나 어떤 무기 구입으로 쓰이면 안 되겠죠. 반드시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. 만약 그 돈이 친척에게 들어가면 그 돈은 사치품과 무기 구입에 쓰이게 되어서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셋째, 그 친척과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친척이 그런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. 만약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자녀들을 그 잘못된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일 것입니다. 자,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원리들을 북한 지원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 지원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, 즉 그들의 식량과 의약품과 교육 등을 위한 지원, 즉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.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지원한 돈이 정확하게 인도적 차원에 쓰이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. 둘째,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,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은 북한의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주변 국가들을
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출을 하지 않은 독재 정권의 통치 기간을 더 연장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셋째,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량이나 의약품 등이지만 우리의 지원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북한 주민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. 자유가 없는 삶은 짐승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.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모두의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은 북한 주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, 또 북한 주민의 자체, 북한 정권의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 것, 또 주변 강국들이 이 일에 협력해 하도록 하는 것, 뭐 이런 것 등 참 매우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데는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목표는 크게 잡아놓고 분명하게 잡아놓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. 북한 보안법 등의 이유로 북한 지원 금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등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약 29조 4천억 원이 보내졌다고 합니다. 또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이 약 14조 원을 보냈고 전 세계로부터 온 지원까지 합하면 약 35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 돈 중에 일부는 물론 인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쓰여졌겠지만 상당 부분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실제로 VOA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게 8발을 쏘았는데 이 비용이 1억 1천만 달러다.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.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43발을 쏘았는데 이게 3,900만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. 이는 북한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60%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북한을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언젠가 통일의 날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.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들이 억압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? 자, 북한을 지원할 때 우리는 늘 이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